회사 선배인 A에게 들은 이야기다. 선배가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사람들 4명과 함께 담력 시험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목적지는 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폐병원이었는데 그곳은 귀신이 나온다는 곳으로 소문이 자자한 나름 유명한 심령 스팟이었다고 한다. 시간은 자정 무렵, 선배와 일행들은 병원 앞에 차를 세운 뒤에 각자 회중전등을 들고 길을 나섰다. 병원 유리창은 온통 깨져 있었고 벽에는 온통 담쟁이 덩굴이 무성했던 그곳은 한눈에 봐도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었다. 내부는 곳곳이 낙서로 도배되어 있었고 온갖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각 방마다 침대와 진료 기록, 잡지책 같은 것이 떨어져 있어 꽤 무서웠다고 한다. 일행들은 여기저기 둘러보며 잡담을 하다가 3층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당시 3학년이었던 K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혼자서 2층 복도 끝까지 갔다 오자는 오싹한 제안을 했다고 한다. 다들 장난기 넘치는 젊은 청년들이라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는데 이미 겁을 먹었던 선배는 전혀 내키지가 않았다고 한다. 막상 가위바위보를 하고 나니 그 제안을 했던 K가 걸렸는데 그는 평소에 영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K는 입으로는 계속 무섭다고 말하면서도 2층 복도 끝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그곳은 그리 큰 병원이 아니라서 금세 복도 끝에 다다랐고 K가 뒤를 돌아보니 다른 3사람의 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K가 몸을 돌려서 발을 막 뗀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바람 소리일 거라 생각한 K가 고개를 돌려봤더니 중년의 경비원 아저씨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어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경비원이 있었구나 하며 안심한 K는 문을 열고 나온 남자의 몸을 보고는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다. 남자의 상반신과 하반신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져 있었던 것이다. 기이하게 꺾여있는 남자의 팔관절이 다가오는 순간 K는 마구 비명을 지르며 동료들이 있는 곳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던 3사람은 무언가 K의 뒤를 쫓아오는 걸 알아채고 역시나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버렸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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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그들을 쫓아왔고 4사람은 죽어라 달려서 겨우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K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자동차 시동을 거는 순간 내가 똑똑히 기억해뒀다. 남자가 운전석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댄 채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K는 있는 힘껏 엑셀을 밟았고 4사람은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밤 병원에서 보았던 정체불명의 남자가 선배 앞에 나타났다. 선배는 눈을 감고 벌벌 떨면서 마음속으로 제발 사라져달라고 빌었고 한참 후에 눈을 뜬 순간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아니네. 남자가 몸을 기괴하게 꺾은 채 선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놀랍게도 그날 담력시험을 했던 다른 2명의 동아리 사람들 모두 선배와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정작 K는 아무 일도 겪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K의 안색은 점점 나빠졌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각자 취직을 했고 선배도 그 일을 점차 잊어가고 있던 바로 그 찰나 담력시험 멤버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K의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서
1년이 넘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다. 선배가 동료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을 때 K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눈치였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자면 K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정신 연령이 갑자기 어려지고 있었는데 선배가 그를 봤을 때는 중학생 정도였다고 한다. 누가 자꾸 날 쳐다봐. 무서워. 그로부터 몇 달 후 K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선배가 그를 다시 만나러 갔을 때 K의 정신 연령은 5살 정도의 어린아이로 떨어져 있었다. 이상한 할아버지가 자꾸 웃으면서 날 쳐다봐. 무서워. 무서워. 그로부터 몇 달 후 K는 결국 죽고 말았다. 죽기 며칠 전부터 K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 수액을 맞으며 버티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선배는 K가 죽기 직전까지 그 폐병원에서 봤던 경비원에게 시달린 것 같다며 두려워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담력시험 같은 건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 K를 죽게 만든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내 고향은 어느 산촌의 시골 마을인데 그곳엔 허세를 부리는 곳으로 유명한 집안이 있다. 특히 그 집 할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자기 자식이나 집안에 대한 자랑만 늘어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싫어할 정도였다. 하루는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 자신의 집안은 명문가이니 그에 맞게 묘소의 규모를 넓히고 싶다는 거였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무덤을 굳이 넓힐 필요가 있느냐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 이유인 즉슨 무덤을 넓히면 그만큼의 가족이 죽어나간다는 말 때문이었는데 그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기어이 절의 주지스님을 찾아갔다. 주지스님 역시 반대를 했지만 허세 할머니는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집안의 묘를 무조건 기존의 2배 규모로 넓히고 묘속도 훌륭한 것으로 세워서 근방에서 가장 큰 묘지로 만들어달라고 그리 부탁을 했다. 비록 단조로운 색상이긴 했지만 새로 세운 묘속은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들 정도였고 묘를 넓히며 주변의 도로가 눈에 띄게 좁아지는 바람에 모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허세 할머니는 보란듯이 새로 지은 묘소를 자랑하고 다녔고 우리 할머니는 이러이러한 말이 있으니 묘지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라고 충고를 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비슷한 조언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주민들의 태도에 조금은 초조해졌는지 허세 할머니는 묘소에 대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렇게 묘지를 확장하고 한 달 후 허세 할머니의 3명의 손자 중 1명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듣기로는 손자가 벼랑 아래쪽에 예쁜 돌이 있다며 할머니에게 가져다 준다면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무려 30m 높이 아래로 말이다. 그 정도의 높이라면 맨눈으로는 벼랑 아래쪽에 있는 돌을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정말로 이상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는 그 집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죽고 말았다. 이를 두고 동네 사람들은 무덤을 넓히는 바람에 가족들이 그곳을 채우려고 하나씩 끌려 들어가는 거라며 수군거렸다. 소중한 가족을 연이어 잃고 큰 충격을 받았는지 허세 할머니는 그 이후로 집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후에는 할머니마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입원하게 되었다. 우리 할머니가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때 허세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제 나도 곧 끌려 들어가겠지. 묘를 넓혔으니 말이야. 대체
왜 날 끝까지 말리지 않은 거야? 그리고 주지 스님은 날 왜 말리지 않았던 거냐고? 그로부터 2주 후에 할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집이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것 같다며 저마다 혀를 내둘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다행히 그 집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은 더 이상 없었는데, 이를 두고 주지 스님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넓어진 무덤이 모두 채워져서 그런 거겠지. 모든 게 그저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던 말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나니까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무서웠다.